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2021년 내내 홍콩은 대숙청당했습니다. 연말 홍콩 경찰은 200명이 넘는 경찰을 동원하여 입장신문 편집장과 전 이사 등 모두 6명을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6,100만 홍콩 달러의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입장은 이날 오후 어쩔 수 없이 영업 중단을 선언하고 모든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대만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이자 시사평론가 민쥐정은 공산당은 진짜 뉴스를 만들고 당의 선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모두 정권을 전복하려는 것으로 여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에 민쥐정은 이미 홍콩에 오늘날의 결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그는 비록 홍콩이 매우 비참하다고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이다. 공산당은 백성들에게는 의롭지 못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닌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고 마오쩌둥도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마오쩌둥은 집권 후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농지개혁을 단행하고 반혁명을 진압하고 3반, 5반 사상개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민쥐정은 공산당이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과 같은 새로운 집권지역도 모두 통제할 것이라며 당시 마오쩌둥은 조심스럽게 중국을 5조각으로 나누어 군인, 지주, 지식인 등 조각마다 모두 다른 방법으로 타격했다. 공산당은 홍콩에도 마찬가지로 분리하여 하나하나 타격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공산당은 전면적으로 홍콩의 모든 부분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산당 선언의 첫마디가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입니다. 민쥐정은 지금은 공산주의 유령이 홍콩을 떠돌고 있으므로 홍콩은 악령에 빙의된 상태가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홍콩 입법회 선거는 30.2%로 역대 최저치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홍콩 사람들의 새 선거 제도의 불인정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 입법회 선거와 2019년 지방의회 선거 대비 투표율은 각각 58.28%와 71.23%였으나 올해는 30.2%의 투표율로 절벽형 하락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민쥐정은 2019년 예상대로 홍콩 입법회는 이제 인민대표대회가 되었으며 새로 선출된 입법회 의원들은 모두 건재파가 되어 정식 홍콩 인민대표대회가 되었다. 가장 큰 공로자는 캐리람 행정장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캐리람은 베이징에 가서 업무 보고를 하고 시진핑의 만찬을 대접받았습니다. 민쥐정은 홍콩의 주권 이양 과정에서 공산당이 홍콩에서 이중보통선거, 즉 1인 1표로 행정장관과 입법회의 보통선거를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외부인들은 캐리람의 재선 여부에 주목하지만 민쥐정은 캐리람의 재선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공이 홍콩이 어떤 행정장관을 필요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중공이 항상 홍콩에 대한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9년 반송중 운동이 발발한 후 민쥐정은 공산당이 공산군을 보내 진압하지 않고 홍콩 경찰을 이용해 시위대를 진압하고 경찰을 이용해 계엄령과 같이 진압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홍콩에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공산당이 홍콩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면서 조각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다며 그는 홍콩이 계속해서 중국화되고 단계적으로 광둥,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믿지만 그렇다고 홍콩을 단번에 완전히 질식시켜 죽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공으로서는 홍콩을 대체할 본토 도시가 있을 때까지 홍콩은 여전히 활용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콩은 점차 중국화되고 있지만 일정한 공간은 남을 것이며 그동안 공산당은 홍콩을 강력하게 통제하려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홍콩 문제와 관련하여 중공을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산당은 미국 월가나 과학기술회사와 암묵적인 협상을 했을 수 있다. 중공은 아마 브로커를 통해 월가에 아무리 홍콩을 억압한다 해도 홍콩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공산당은 외국 기업과 정부에 침묵하는 조건으로 이들 기업이 홍콩과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도록 허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현재 홍콩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홍콩 자체는 중국과 서양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도시입니다. 홍콩 사람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그들은 서구식 교육까지 받아
서구 정치인, 국회의원과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민주정은 해외에 거주하는 홍콩인들에게 첫째, 홍콩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역의원에게 로비하고, 둘째, 영어로 전 세계 언론에 홍콩의 상황을 널리 퍼뜨리고, 셋째, 주변 미디어에 영어로 말하고, 넷째, 현지 정치 활동에 참여하여 투표도 하고 심지어 정치권에도 진출해야 한다라며 4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빠르면 3, 5년 안에 홍콩계 의원들이 해외에서 출연할 것이다. 이것이 최전방 전투이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정은 이 모든 제약의 근원은 공산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이 깨어날 수 있도록 홍콩 국민은 반드시 홍콩과 중국에서의 악행을 연결하여 그것이 중공의 본성이며 이 사악한 본성이 국제사회와 각 정부 그리고 국민의 절실한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며 각국이 홍콩을 돕는 것이 스스로를 돕는 것이다 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진핑이 지난해 11월 11일 중앙위원회 제19기 6중전의 2차 전체 회의에서 연설한 내용이 2022년 1월 1일 매거진 치우스에 돌연 실렸습니다. 시진핑은 전 당은 당에 충성해야 하며 당 내에서 정치단, 소그룹, 이익단체에 가담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색출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이 원하는 절대 충성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평론가 종위안은 이것은 외부와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20대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더욱 투쟁해야 한다. 2022년 대하 드라마의 무대가 준비된 것 같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반시진핑파 관리들이 줄줄이 낙마했지만 시진핑 진영은 여전히 위협을 느끼고 있고 많은 관료가 겉으로는 충성심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2일 짱쩌민파를 배경으로 하는 더 웨이왕이 새해 첫날 시진핑의 연설, 전당은 당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시진핑의 발언을 여러 단락 인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시진핑의 오직 능동적으로 맞서 싸워야 탈출구가 있고 존엄하게 발전할 수 있다. 후퇴와 타협을 피해 물러서는 것은 실패와 굴욕을 초래할 뿐이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자신의 문제에 둔감하게 반응하고 동작하면 안 된다. 느리고 이끌려 다니면 결국 죽는다 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시진핑은 이미 그것을 너 죽고 나 살자는 정도까지 끌어올렸고 짱쩌민파는 더 평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차관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시진핑의 태도라는 분석입니다. 시진핑의 연설은 양측의 치열한 전투가 곧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후퇴와 타협은 실패와 굴욕으로 이어질 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시진핑은 중공정치국 민주생활회의에서 당 고위층에게도 안배를 따르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중공의 치열한 내부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 내에서 안배 불복종의 나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진핑으로서는 반드시 제압해야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